이 취업규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취업규칙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라는 것이 한 10% 정도 되니까 단체 협약이라는 노조와 사용자가 만드는 그 단체 협약이라는 규범이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죠. 오히려 대부분의 기업이 갖고 있는 그것은 10명 이상의 근로자만 있다면 이 취업규칙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의무지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 노사관계, 근로관계는 바로 이 취업규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취업규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1강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근로계약을 맺게 될 때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근로계약이 맺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근로계약서의 그 끝부분에 가보시면 이런 표현이 보통 있죠.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근로계약보다 한 단계 위에서 더 많은 조항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우리 회사에서 내가 어떤 의무를 지켜야 되고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를 좀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요거만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로계약은 뭐 조문이 많아봐야 한 20, 30개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이 취업규칙을 잘 이해하셔야만 사실은 자신의 직장 생활을 좀 더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용자로서도 취업규칙을 사용자 스스로가 만들어서 그걸 근로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취업규칙을 잘 만드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취업규칙을 근로자들한테 제대로 이해시키고 또 거기에 따라서 노사관계를 진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진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어떤 회사는 심한 경우 이 취업규칙을 자기네 거로 만들지도 않고 남의 거 그냥 하나 뺏겨가지고 노동부에 신고하라는 그것만 해버리고 말고 보통 이 취업규칙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노사 간에 많은 분쟁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이제 이 근로계약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또 취업규칙의 내용을 잘 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이 근로계약이 또 근로관계가 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취업규칙은 1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 이건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취업규칙이 개별적 근로자 한 사람과 사용자 한 사람이 만나서 맺는 그 계약서보다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비중이 크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근로계약의 어떤 내용이 취업규칙에 위반된다면 이때는 그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취업규칙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법령이나 단체 협약의 경우에는 다시 보면 이 법령은 국가가 만드는 것이고 단체 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같이 만드는 거니까 법령이나 단체 협약은 이 취업규칙보다는 효력이 더 크다는 것이죠. 효력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 협약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잘 보시면 아마 근로계약보다는 취업규칙이 우선하고 취업규칙보다는 단체 협약이 우선하고 단체 협약보다는 법령이 우선하는 이런 관계로 규범들이 만들어져 있다. 그 효력이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근로관계의 법이라는 것은 근로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특성을 우선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후순위의 법 규범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해서 바로 그 유리한 조건이 먼저 적용됩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에서는 7시간 근로한다고 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8시간 근로한다고 되어 있다면 어느 것이 먼저 적용될 것 같습니까? 바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바로 7시간 이것이 먼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바로 이런 순서 법령이 제일 위, 그 다음 단체협약, 그 밑에 취업규칙, 그 아래 근로계약이라는 이런 순서로 근로관계의 규범들이 작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신고함으로써 이제 사업장에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노무지휘권을
사용자가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말하자면 하나의 규범으로 적어서 근로자들에게 이제 알려놓은 문서가 바로 취업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은 반드시 하나의 문건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 가지 그 세부 규정들로서 이렇게 하위 규정들도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취업규칙 좀 봅시다 이러면은 한 100조문 정도 있는 요런 페이퍼를 하나 이렇게 주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회사 외에 사규집, 규정집이라고 하는 그 전체가 말하자면 취업규칙의 개념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이 취업규칙을 만드는 것은 사용자에게 권한이 인정된다는 점, 그것이 일종의 노무지휘권의 행사로서 인정된다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근로관계를 규율하니까 근로자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로자들한테 이것을 주지시켜야 될, 즉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에 가보시면 이 취업규칙을 언제든지 근로자가 보고 싶어 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취업규칙을 둘러싸고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의 문제입니다. 취업규칙을 이제 종종 그 어떤 기업의 환경이 바뀌면서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변경을 하는데 유리하게 변경한다 이러면 이거는 문제가 없죠. 그러므로 이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다는 거죠. 종전보다 더 불리하게 변경하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상여금의 퍼센트를 종전보다 좀 기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이걸 좀 낮추겠다. 이렇게 변경을 하는데 이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이것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그 근로기준법의 하나의 원칙인 대등결정의 원칙이라는 요점을 좀 생각해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점을 확인해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데 만약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그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만약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동의가 필요하다. 근로자 측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그것이 효력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유리한 변경은 일방적으로 해도 되나 그것을 만약 불리하게 변경한다면 이 경우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동의한다고요? 바로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그 노조의 대표가 동의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반수 노조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결국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결국 근로자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회의 형식으로 사용자가 뭘 바꾸려고 하는지 그런 의안을 놓고 서로 논의를 한 다음 거기서 찬반 투표를 벌여서 그 근로자들의 과반수가 찬성할 때 거기에 동의할 때 그럴 때 그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동의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이 불리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내용대로 그대로 보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을 깜빡해버리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변경을 해놓으면 나중에 기존에 있던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그 근로조건을 둘러싸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이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있다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컨대요. 사장이 이제 이 기업의 환경 변화 때문에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근로자들은 불리하니까 동의 안 하겠죠. 그러면 그렇지만 사장은 일단 일방적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변경 이후에 취업하는 근로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변경 이후에 들어온 근로자들에게는 어느 취업규칙이 적용될까요? 변경이 동의가 없었으니까 효력이 없으므로 그 취업규칙은 아무 짝에 쓸모없다. 그러니까 이전 취업규칙이 신입사원에게도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그 기존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효력이 없다는 뜻이고 그 변경된 이후에 들어오는 근로자들에게는 그 새로운 취업규칙이 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나름대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 혼란스럽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취업규칙의 의미가 본래 작성권 자체가 사용자에게 처음부터 있었다는 걸 이해한다면 결국 그 기업 환경 변화에 따른 그 기업의 변화, 노무지휘권의 어떤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결국 대법원 판례의 이론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혼란을 일으키지 마시고 지역규칙 불이익 변경이 일방적으로 일어났을 경우 그것이 효력이 없다고 하는 뜻은 기존 근로자들, 그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뜻에서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그 이후 들어온 사원들에게는 변경된 지역규칙이 그대로 효력이 있다 하는 점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지역규칙을 통해서 사용자가 노무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노무지휘권을 행사하는 두 가지 중요한 마련이 있죠. 한 가지는 그 인사처분하는 것입니다.